자,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라는 생각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신 분들 집중하세요. 오늘 이 고민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존감 충전소 코치 조윤영입니다. 세상에는 잘하는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못 찾고 있을 뿐입니다. 맨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만 보면서 남들과 비교만 하니까 자존감만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5가지 방법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거 알고도 내가 잘하는 걸 못 찾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믿으세요. 내가 잘하는 걸 찾는 첫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의 덕후 기질을 살펴보는 거예요. 덕후는 무언가에 깊이 빠져든 사람을 말할 때 쓰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게 만드는 것, 돈을 받지 않더라도 계속하고 싶고 심지어 돈을 내면서도 하는 그런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과 흥미가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왜 이것을 좋아하고 어떤 점이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를 생각해 보는 건데요. 제 코칭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진짜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무기력에 빠져서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고 싶은 게 뭔지도 생각이 안 난다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렸을 때 푹 빠져있던 게 레고였대요. 얼핏 보면 장난감 쪼가리 가지고 논 것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왜 그 레고가 좋았는지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분은 레고를 하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상상하고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잘했던 거예요. 즉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그분의 재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잠들어 버렸던 건데요. 코칭을 하면서 다시 그 재능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표가 생기고 나는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라는 말을 그분이 스스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존감이 수직 상승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게임, 요리, 아니면 영화?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몰입하는 것 속에 강점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좋아하고 찾게 되신 것을 생각하신 다음에 그것이 왜 좋은지, 어떤 이유에서 계속 찾게 되는지를 곰곰이 분석해 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의 강점에 대한 강력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자신을 덕후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덕질 리스트를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 보시면 여러분이 잘하는 것, 재능과 강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내가 잘하는 것을 찾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는요,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의 말들을 모아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내용으로 해주는 칭찬의 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칭찬 받아보셨잖아요. 아닌가? 만약 기억이 안 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친구한테 예전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너 얘기 좀 해줄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사람들을 되게 편안하게 해줘. 그런데요, 제가 이와 비슷한 말들을 여러 사람들에게서 들었었거든요. 그때까지 저는 그걸 제 강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받아들였고 저의 잘하는 것, 즉 강점을 이야기할 때면 이것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친구나 가족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 그리고 답변을 노트에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공통된 내용의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여러분 역시 은연중에 그것을 들으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다만 그것을 내가 잘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인정과 칭찬의 말들을 주의 깊게 듣고 그 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여러분의 잘하는 재능과 강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점 찾기 방법인데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 꼭 듣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가 잘하는 것을 찾는 방법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뒤집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저는 예전에 나는 너무 느려서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느려? 빨리빨리 좀 해. 답답하다 와 같은 그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를 봐도 저는 확실히 느렸어요. 그런데 강점 코치로서 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느리다는 건 신중하다는 뜻이고, 신중함 덕분에 생각을 깊이 하고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꼼꼼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수를 줄이고요, 깊이 있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생각이 깊고 통찰력이 있구나, 이게 나의 강점이었구나, 즉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강점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기 시작했고, 그것을 더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느리다는 약점에만 집중해서 살았다면 저는 느리고 답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자존감도 떨어졌을 거예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무 내성적이야.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그래서 사교성도 없고 사회성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걸 약점처럼 여기고 살아가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섬세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일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강점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기억하실 것은요, 강점과 약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정반대의 것이 보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약점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 뒷면에 있는 강점을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역시 종이에 적어보시고, 그 옆에다가 이건 이런 강점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되는 긍정적인 것들을 적어보세요. 진짜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숨겨진 재능은 그렇게 드러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예전에 팀 프로젝트 발표에서 정말 잘했다는 칭찬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뭘 했나 보니까 복잡한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걸 잘했더라고요. 저는 복잡한 것들일수록 그 의미와 패턴을 빨리 파악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잘 설명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요,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그게 그렇게 어렵거나 두렵지 않더라고요. 자신감 있게 하는 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했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였는지, 사람들을 잘 조직하고 팀워크를 만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빠른 추진력과 행동력 때문에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여러분만의 성공 방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패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고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재능이자 강점이에요. 반대로 실패나 역경의 순간도 있겠죠. 보통 이런 상황에는요, 마음도 약해지고 좌절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최악의 순간에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요, 사업에서 그야말로 폭망한 분이 있었어요. 폭망. 진짜 완전히 폭망.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자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냈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듯 보이지만 그분은 평상시에도 책임감이 엄청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는 분이셨는데, 이 책임감이 그분이 크게 실패하고 좌절한 상황에서도 강점으로 발휘된 거예요. 바로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그분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보세요. 책임감 혹은 긍정적인 마인드, 공부를 통한 문제 해결,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 등 사람마다 실패와 역경을 극복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되는 강점들이 있거든요. 이 영상 후에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하실 거예요. 자, 성공과 실패, 그리고 역경, 이 단어 속에 여러분이 잘하는 여러분만의 재능과 강점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찾으세요.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는요, 시중에 나와 있는 강점 진단 도구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갤럽 스트렝스 파인더, 비아 강점 검사, 그리고 테니지먼트, MBTI, 버크만 강점 검사까지 해봤어요. 많이 했죠? 이런 강점 검사를 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알지 못했던 나에 대한 것을 더 많이 그리고 자세히 알게 돼요. 또한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데이터 기반의 단어들로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갤럽 스트렝스 파인더의 상위 5가지 강점만 말씀드리자면 연결성, 최상화, 배움, 발상, 미래지향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이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떤 강점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강점에 대해서는 저는 더 자세히 이해하고 있고 그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 등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관련된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한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자신감이 없거나 몰라서 버벅거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강점 진단 도구들을 활용해 보세요. 요즘 과학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잖아요. 이런 진단 도구들의 정확도 역시 매우 높아졌거든요. 이런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나의 강점을 찾고 개발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어떤 막연함을 없애줘요. 이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영상 아래에 강점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몇 개 달아 놓을게요. 물론 유료도 있는데요. 여러분 한 번쯤은 나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 강점을 알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긍정적이고 좋은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강점을 찾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나는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했던 분들이시라면 이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분명히 숨겨져 있던 여러분만의 강점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강점들을 활용하시면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강점이 뭔지 오늘 발견한 게 있다면 그것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